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처음 만났을 때보다요, 자꾸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속된 표현으로 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임승수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임교주님, 교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 대해서? 저 돈 없어요. 뭔 소리예요? 내가 돈 달라고 그랬나? 지금 그리고 제 뒤통수 치셨잖아요. 왜요? 2주 편성 빠진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나는 그때 놀공이 한참 하고 있었는데 원래대로 지금 방송 진행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 지금 어떡하라고 그래요. 아니 저희가 단체 휴가를 기획을 하면서 편성을 살짝 조금 음악 방송으로 다 가려고 했다며.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백지화가 되면서 휴가를 가라고는 했으나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른 사람한테 대타를 시키기에는 또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제가 또 녹음하기에는 또 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휴가를 좀 미뤄뒀다가 나중에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 우리 변현주 AD, 최혜윤 AD도 다 휴가를 개인적으로 나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없던 걸로 됐는데, 선생님 진짜 배꼽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시고 오늘 생각났다듯이 만나니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서운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제 저희 회의에서 결정됐어요. 어제 결정됐구나.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참을 고민을 한 다음에 그렇구나. 그러면 휴가를 조금 나중에 가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들 결론을 내린 거죠. 선생님? 예. 선생님은 제 마음속에 1순위세요. 왜 이러세요? 모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저번 화요일에 요번에 낸 책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기념 이벤트를 했어요. 예스24에서 한 저자와의 만남 이벤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4분을 조촐하게 만나는 거예요. 많이 만나는 게 아니고 제 책을 산 분 중에서 4명. 이 모임을 신청한 사람, 이 참가 신청. 그때 신청을 딱 4명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을 처음부터 제안을 한 게 아니요. 원래 4명이 제안이었는데 인기가 없는지 딱 4명이 신청했어요. 아니 우리 임 교주님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4분이랑 독대 수준으로 했는데 참 재밌었던 게 4분 중에 3분이 이말단이셨어요. 뿌듯하셨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분들 한 분씩 다 호명하려고 그래요. 이 첫 번째 분은 김수동님인데 저를 보러 부산에서 오셨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했고, 이분은 제가 노무현재단 부산의 지역에서 이제 강연할 때 그때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KTX 왕복 1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송구스러운데 여러 가지로. 그 돈을 책을 더 사시지. 이분이 4개 국어에 능통한 분이에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가방끈도 무척 긴 분 같았는데, 원래 이제 그냥 열심히 뭐라고 해야 될까? 무한궤도에 있는 삶을 열심히 사시다가 임승수의 좌변기를 들으시고 이 자신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여유롭게 살려고 노력하신다고, 인문학 책도 많이 읽으시고 커피도 원두를 직접 구해가지고 직접 볶고 갈아가지고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혹시 아세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라고? 굉장히 고급 커피인데 그거를 직접 원두를 구해서 직접 볶아서 직접 갈은 것을 저한테 주셨어요.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신라호텔 애플 망고 빙수보다 더 비싼 거라고 요만큼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집에서 모셔놓고 있습니다. 빨리 드셔야죠. 로스팅한 지 시간 지나면 산화되는데. 그렇죠. 아내가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연선화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오셨는데 이분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주부세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를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던 분이었는데 제 임승수의 좌변기를 듣고 다 끊었나 봐요, 그거.
그리고 그냥 같이 논대요, 요즘에는. 진정한 이말단이십니다. 네, 그래서 어와.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분 또 그날 이렇게 이 외모나 이 당일 몰고 오신 차를 보니까 좀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없어 보여요. 그러지 마요, 제발. 원래 잘 사는 사람 옆에 좀 이렇게 얼쩡거려야지 뭐 떡고물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침 그분도 저랑 친구하고 싶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박재민님. 이분은 저보다 조금 젊은 분, 3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 이분은 원래 또 색소폰을 전공하려다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교까지 다 이렇게 합격 받아놓고 9.11 테러 때문에 비자가 안 나와서 입학을 못했대요. 아유, 비우네. 그러니까요. 그때 네.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결국 이제 취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영업직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계세요. 저 경기도 저 끝자락에 평당 30만 원짜리 그러니까 되게 싼 땅이잖아요. 거기 200평을 사가지고 6천만 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한 층에 20몇 평 되는 거 2층짜리 집을 지어놓고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놀러 오라고. 안심 스테이크 구워주신다고. 그 아내분이 또 플라자 호텔 지배인이었대요. 네. 그래서 가면 또 제가 최상급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 마치고 이 박재민 님이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차로. 와. 네. 그 유병헌 씨가 사는 삶을 저도 조금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막 갑자기 블루 마운틴 조공이 들어오고 뭐 하여튼 굉장히 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대중 강좌 정보를 하나 더 공유하려고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8월에 있는 강좌인데요. 이번엔 조금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게 유료 강좌예요. 무료가 아니라. 대중 무료 강좌가 있으면 소개해 드릴 텐데 그게 이제 없어가지고 이게 어떤 강의냐면은 알투스인이라고 하는 교육기업에서 8월에 이제 3강짜리 연강이 있어요. 경제학. 한 강은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자, 저명한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님 계시잖아요. 김수행 교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하고 좀 급이 안 맞긴 한데 그 다음엔 제가 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책을 번역하신 홍기비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인업이 저 빼고 굉장히 괜찮죠? 어휴, 최상인데요? 아, 그런가요? 아니, 우리 교주님이 최상이십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김수행 교수님이 저한테 그 추천사 써주셨기 때문에. 교주님 그러지 마세요. 저랑 방송하시잖아요. 예. 저는 제 파트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저는 8월 20일에 일정이 잡혀 있어요. 좀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월 20일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강연 주제는 2014 마르크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좀 엣지 있죠? 아, 이게 제가 점점 이렇게 흥미가 등가서. 그래갖고 돈 내고 오세요. 공짜는 안 되고. 돈 네네. 내고 오세요. 아유, 그러면요. 그 귀한 강의를 듣는데. 예. 그리고 강연 장소는 지금 이제 협의 중인데 이 서울 시내에 여러분이 오기 편한 곳으로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는 그 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올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수강료는 2만 원인데 8월 17일까지 빨리 최대한 접수를 하시면은 2,000원 깎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쨌건 미리 신청을 하면 주최 측에서도 강연 준비하기가 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빨리 등록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00원 할인이 안 되죠. 현장 등록 때는 이제 현금 납부나 무통장 입금이 된다고 그러고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에 6959-4888 6959-4888번으로 여기가 알투스인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기업 알투스인 사무실 전화고요. 여기로 문의 전화하시면 되고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홈페이지 주소가100min.com입니다. 100min.이 뭐냐면은 백미인. 백미인.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1002 100이고 MIIN은 미인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투스인 이 교육업체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알투스인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백미인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좀 뭐랄까 영업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평소에 무료 강좌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가 유료 강좌를 좀 말씀드리니까 좀 제가 민망한데 그래도 돈이 아깝지 않도록 한번 제가 그날 최고의 서비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8월에 임승수의 좌변기를 듣는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그 선생님이 왜 이말단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부담감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신 분들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애를 다르게 키우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조금 막 조심스럽더라고요. 내가 막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책 홍보하는 거 빼고는 좀 조심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어요. 광고 들어가야 되죠?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 국민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에 오셨습니다. 저는 조합원 문희정 아나운서입니다. 예, 뭐 댓글로 뭐 물어보셨네요. 예, 아니 항상 저는 이게 습관이에요. 임승수 선생님 얘기는 항상 하고 이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 시간대 문희정이란 제 이름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 거 다 아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문희정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사실이죠. 아니 근데 국민 라디오 한 문희정 아니에요? 김용민 문희정 투탑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제 이름을 앞에 예의 바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전마마는 모두가 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간혹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많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할 얘기는 저번까지는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경제사 미군정기를 했는데 그걸 계속하면 순위가 폭락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위를 한두 주 좀 끌어올리는 걸 용으로 오늘은 음악 방송을 할 겁니다. 음악 방송이다. 그 재즈 보컬리스트로 유명한 빌리 홀리데이의 그 유명한 노래인 스트레인지 프루트, 이상한 열매라는 노래를 주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혹시 그 음악 방송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수혜예요,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사연이 있는 노래예요, 이게. 그래서 노래는 조금 듣긴 할 건데 대부분이 이제 사연 위주로 갈 거거든요. 이 노래의 배후에 있는 사연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빌리 홀리데이 얘기는 저와 초절정 미녀님이 같이 쓴 책 세상을 바꾼 예술작품들에 나오는 내용 일부입니다. 예. 이거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세상을 바꾼 예술작품들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라는 것. 오늘 한 내용보다 더 재밌는 내용이 그 책이 많이 있다는 것.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갈게요. 네. 1899년에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알프레드 크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제 농장이 있었어요. 그 농장에 당시 21세 나이를 먹은 샘 호스라고 하는 흑인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고용주인 알프레드 크랜포드 그 백인 농장주랑 심하게 다퉜어요. 다툰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얘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돈 문제. 왜 이렇게 임금을 안 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문제로 약속한 거랑 다르다 뭐 이렇게 다투다가 이 고용주가 좀 화가 났는지 총으로 이 흑인인 샘 호스를 위협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손에 도끼를 들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샘 호스가. 그러다가 이제 정당방위 차원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알프레드 크랜포드 그러니까 그 백인 농장주를 살해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아났는데
진짜 이제 과실치사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근데 이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샘 호스가 흑인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당시 1899년이라는 것도 문제고. 예? 당시 이 샘 호스가 살인죄뿐만 아니라 성폭행 및 절도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사람에 대한 거짓,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얘기들이 퍼진 거예요. 이 샘 호스가 크랜포드를 살해한 후 그 아내를 성폭행하고 이 갓난쟁이를 마룻바닥에 던졌다. 그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서 아이는 뭐 머리를 크게 다쳐서 애꾸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지역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니까 분노한 백인 군중들이 이 샘 호스 이 자식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래가지고 당시 이제 샘 호스는 과실치사 혐의로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이송 중이었는데 이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 중이던 샘 호스를 기차를 딱 멈춰 세우고 끌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이랑 판사가 나서가지고 군중들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 우리한테 샘 호스를 넘겨달라. 우리가 할 테니까.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중들이 샘 호스를 이끌고 살해된 그 크랜포드의 집이 있는 곳으로 행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행진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드디어 백인 공동체의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의식이냐? 이 군중들이 살아있는 샘 호스의 몸에서 손가락도 뜯어내고 귀도 뜯어내고 이 샘 호스의 성기도 다 뜯어냈어요. 살아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이 샘 호스의 얼굴 가죽을 벗겨낸 다음에 그 샘 호스의 몸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나서 산채로 구워버렸어요. 이게 의식이었어요, 그들의. 그리고 나서 이제 샘 호스는 당연히 사망했겠죠. 이 샘 호스에 타들어간 신체 일부를 뜯어내가지고 기념품 상점에서 막 팔았어요. 판매까지요? 네, 판매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일주일 거쳐서 이제 이 탐정이 조사를 하고 나서 샘 호스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있지도 않았던 것이었고, 이 탐정이 조사하던 사람들은 자신이 또 해코지를 당할까봐 보복이 두려워서 철저하게 익명을 요구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당시, 19세기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도 1960년까지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흑인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린치 사건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1930년에 이제 인디애나주의 마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흑인 청년 2명이 있었어요. 토머스 쉽과 에브럼 스미스. 근데 얘들이 강도, 살인 및 강간 혐의로 체포가 됐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백인 남자를 살해하고 그의 여자 애인을 강간했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백인 군중들이 또 감옥에 난입해가지고 이 두 흑인 청년을 끌어낸 다음에 린치를 가한 후, 아까 얘기했던 그런 행위들을 린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린치를 가한 후 나무에다 목을 매달아서 이제 대롱대롱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시면 사진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그 백인 애인, 강간당했다고 알려진 이 백인 애인은 강간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두 청년은 목숨이 끊어진 이유였죠. 더 참 참혹한 게 이게 백인 공동체의 무슨 행사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막 이 장면을 대롱 달린 장면을 찍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팔아요. 장당 50센트 가격으로 수만 장이 팔려나갔대. 그리고 또 막 거기 보면요, 옷을 막 차려입고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외출복을 이쁘게 차려입고 모자를 딱 쓰고 그 일이 벌어지는 곳에 갑니다. 그것도 성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3, 4살짜리 애기들 손을 잡고 가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 미친 짓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 맞습니까? 이게 이제 1960년까지도 미국에서 자행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들을 이 빌리 홀리데이의 스트레인지 프루트, 이상한 열매라고 하는 이 노래가 이 린치 사건들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듣기 전에 제가 이 노래의
원래 영어겠죠. 한국어 번역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남부의 나무에는 이상한 열매가 열린다. 잎사귀와 뿌리에는 피가 홍건하고 남부의 따뜻한 산들바람에 검은 몸뚱이들이 매달린 채 흔들린다. 포플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상한 열매들. 멋진 남부의 전원 풍경. 튀어나온 눈과 찌그러진 입술. 달콤하고 상쾌한 매그놀리아 향. 그러고는 갑자기 풍겨오는 살덩이를 태우는 냄새. 여기 까마귀들이 뜯어먹고 비를 모으며 바람을 빨아들이는, 그리고 햇살에 썩어가고 나무에서 떨어질 여기 이상하고 슬픈 열매가 있다. 자, 이 가사고요. 이 가사의 내용으로 빌리 홀리데이가 스트레인지 프루트를 부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빌리 홀리데이의 스트레인지 프루트, 예, 이상한 열매. 예. 뭐 게시판에 댓글에 반응이 좀 있나요?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남양 특집 같다고. 아, 남양 특집 같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참 오늘 되게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즈 뮤지션 이름은 빌리 홀리데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흑인 여가수죠. 예. 이 노래를 부른 전설적 재즈 보컬이자 흑인인 빌리 홀리데이는 1915년에 태어나서 1959년에 이제 사망한 분인데요.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듯이 이 이상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린치를 당한 흑인의 몸뚱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빌리 홀리데이가 이 노래를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한 곳이 카페 소사이어티였는데 그 카페의 주인 바니 조지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1939년 당시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녀가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중들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오자 그때 청중의 충격은 컸습니다. 빌리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빌리만 부르는 그녀의 전매 특허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마지막 곡으로 그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아무리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와도 내 지시를 따라 인사하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노래로 쇼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그 노래가 충분히 이해되길 바랐습니다. 실내 등은 다 꺼버리고 바에서든 어디에서든 서비스도 중지시켰습니다. 웨이터들에게도 테이블에 물 한 잔 갖다 주는 거든 주문을 받는 거든 모두 중지시켰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중지됐고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작은 핀 조명 외에는 온통 깜깜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인지 프루트를 부를 때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도 내려놓고 마이크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 얼굴 위에 떨어지는 작은 조명만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리면서도 노래하는 목소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지만 그 눈물로 클럽 안의 모든 사람들을 보내버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타임지 같은 그 전국지들 있잖아요. 네. 미국 이제 주가 많은데 그 주를 커버하는 전국지들에는 흑인의 사진을 싣지 않았대요. 예. 그런데 이 빌리 홀리데이가 스트레인지 프루트를 부르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타임지도 태도를 바꿔서 이 빌리 홀리데이의 사진을 게재하고 기사도 실었다고 합니다. 예. 당시 이렇게 흑인 사진이 타임지 같은 이제 전국지 큰 잡지에 나온 것은 그게 처음이었대요. 잡지에 사진도 안 나올 정도로 차별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만큼 이 스트레인지 프루트이라고 하는 노래가 얼마나 그 당시 이제 충격을 던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노래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시인이었던 아벨 미어로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다는데요. 이 아벨 미어로폴은 원래 루이스 앨런이라는 필명으로 시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토마스 쉽과 아브람 스미스 이 두 명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서 죽은 그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사건과 관련된 그 기록과 사진을 보고 이 미오르폴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낌을 담아서 스트레인지 프루트에 글을 쓰고 노래를 담았던 건데, 우연히 이제 카페 소사이어티 관계자에게 전해지고 편곡자인 데니 맨델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아마추어적인 부분을 좀 고쳐가지고 빌리 홀리데이를 통해서 노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공연을 할 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다는데요. 빌리 홀리데이의 이 스트레인지 프루트를 들은 한 여자가 빌리 홀리데이를 쫓아서 화장실까지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절규를 한 거야. 다시는 그 노래를 부르지 마. 다시 부르면 가만히 안 두겠어. 응? 라고 울부짖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페 소사이어티의 주인인 바니 조지프슨이 그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서 그녀는 그 아까 공연을 듣고 절규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7살인가 8살인가 되었을 때 남부에서 린치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한 남자를 자동차 뒤 팬더에 목을 매단 채 거리를 질주하다가 나무에 매달아 불태우는 걸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잊고 있었는데 기분 좀 내려고 우리 클럽에 들어왔다가 빌리 홀리데이가 살덩이 태우는 냄새 어쩌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그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것이죠. 네.
하여튼 이 정도로 그 듣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줬고 사회적 반향이 컸기 때문에 당시 이제 스트레인지 프루트는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금지곡으로 지정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말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 곡이 그렇게 반향이 컸다는 사실은 사실 백인들의 린치가 얼마나 흑인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남겼는지를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빌리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 흑인 여가수가 이 스트레인지 프루트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장 잘 부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빌리 홀리데이의 삶도 참 기구하거든요. 예. 댓글이 좀 또 달렸나요? 뭐가 네. 또 한참 올라왔네. 신이 내린 짱돌님 잘 듣고 있어요 생각하면서요 하셨고요. 예. 그렇죠. 빌리 홀리데이는 재즈계 가수로서는 루이 암스트롱보다 더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저도 빌리 홀리데이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엘라 피츠제럴드 목소리를 되게 기품 있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빌리 홀리데이 목소리가 귀에 더 감기는 거예요. 마치 이미자 목소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네. 하여튼 좀 확실히 연령대에 따라서 느끼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빌리 홀리데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참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 어머니가 빌리 홀리데이의 어머니는 백인 가정에서 이제 메이드, 하녀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흑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19살 때 제가 책엔 13살로 잘못 썼어요. 19살에 이 어머니가 빌리 홀리데이를 낳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하죠. 예. 그런데 또 이 빌리 홀리데이는 어머니가 아무래도 막 일도 많이 하고 막 바쁘니까 잘 못 봐주다 보니까 이 빌리 홀리데이가 11살이던 1926년에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이웃집 남자였던 그 윌버 리치라고 하는 그 중년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11살 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빌리 홀리데이는 이 사건 때문에 청소년 쉼터격인 선한 목자의 집이라는 곳에 수용돼가지고 이듬해 2월까지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아니 왜 잠깐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요? 예. 근데 왜 빌리 홀리데이가 그쪽으로 가요? 예, 이 당시 이제 그 피해자를 이제 보호한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간 건데 제대로 보호된 거 맞나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곳을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열악했겠죠. 되게 환경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차원? 가해자와. 예, 그런 거였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 뉴욕 할렘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먼저 가 있었고, 나중에 빌리 홀리데이가 합류를 하는데, 이 할렘이란 곳이 또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성매매를 하게 돼요.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성매매를 하다가 1929년에 14살의 나이로 구속이 됩니다. 근데 당시 워낙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1살이라고 이제 우겨가지고 이 법망을 좀 피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빌리 홀리데이는 자서전에서 그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성매매하던 시절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인 단골들은 참 편했습니다. 그들은 후딱 해치우고는 돈을 주고 가버렸습니다. 돈 벌기가 쉬웠지요. 그런데 껌둥이들은 밤새도록 귀찮게 하면서 좋아? 또는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같은 말이나 떠들어댑니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남긴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나중에 이제 알다시피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점점 노래 쪽으로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을 받는 가수가 점점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녀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정문을 이용 못하고 뒷문으로 이제 클럽을 드나다니는 거예요. 가수인데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대 위에서 그녀를 보면서 연호하던 그 백인 재즈 팬들도 실제 무대 아래에서 그녀를 만나면은 무시하고 천대하고. 당시 이제 그녀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 경쾌한 리듬의 백인 빅밴드나 스윙 재즈가 유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백인 밴드들이랑 함께 연주하던 때도 좀 있었는데
이 백인들은 순회 공연이 끝나고 따뜻한 호텔 방에서 피로를 풀지만 메인 보컬인 이 빌리 홀리데이는 호텔에서 흑인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따로 이제 잠잘 누추한 곳을 이제 찾아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얼굴이 검었다고 이제 얼굴에다 핑크 비치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수모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그 안 좋은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건 게다가 공부도 제대로 못했으니 아까 말씀드린 그 빌리 홀리데이의 스트레인지 프루, 거기에 나오면 이제 영어 단어가 뭐 이제 파스토랄, 아까 전원적인 풍경 할 때 파스토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빌리 홀리데이는 이 단어의 뜻도 몰랐대요, 사실은. 파스토랄이라는 단어의 뜻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 홀리데이는 자신이 살아온 삶으로, 흑인 사생아로서, 그리고 차별받는 그 존재로서, 그 자신의 삶으로 스트레인지 프루트를 직관적으로 부를 수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녀의 그 직관적인 해석은 어떤 고귀한 지식을 지닌 자의 해석보다 더욱 본질적이고 직접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번 또 그녀의 다른 노래를 들러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많이 CF에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노래인데, I'm a fool to want you. 당신을 원하다니 난 바보군요.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쌤, 책임지세요. 지금 다들 힘들어 계십니다. 예. 지우애비님. 안 그래도 울적한데 일제시대 때와 비슷한 것 같군요. 친일파가 판치는 2014년에 대한민국과도 일이 손에 안 잡혀 책임져요 하셨고요. 예. 리버 피닉스님도 삶이라는 게 참 고달프네요 하셨는데 예. 어떻게 쑥부쟁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목소리 자체에 진한 쓸쓸함, 적막감 그런 게 느껴진다고나 할까. 한밤에 촛불을 켜놓고 한 잔 마시며 들으면 다 길듯 이렇게 네. 써주셨거든요. 저는 이분이 미국의 이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두 분의 창법도 다르고 완전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연히 어느 순간 빌리 홀리데이 음악을 듣다가 이건 이미자다. 그런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별로 연결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미자 씨 같은 느낌이다. 소울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참 이 빌리 홀리데이 씨 시작부터 흑인에다가 사생아라고 하는 이 원죄를 달고 태어난 삶은 끝까지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굉장히 안 좋았고 마약까지 중독이 돼서 결국에는 1959년 7월 17일 44살이라고 하는 정말 아까운 나이. 이게 완전 이제 최절정기로 오를 나이잖아요. 가수로 치면은. 그렇죠. 더 많은 좋은 노래들을 충분히 부를 수 있는 나이인데. 그 나이에 이제 병상에서 이제 숨을 거둡니다. 에릭 홉스범, 저명한 역사가이자 저술가잖아요. 이 네. 에릭 홉스범이 빌리 홀리데이의 죽음 소식을 듣고 추도사를 썼다는데 그 일부를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잘려나간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며 누워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 체념이 뒤섞여 있다. 그래서 흑인에 대한 폭력에 항의하는 시에 곡을 붙여 불의 명곡이 된 스트레인지 프루트에서 우리는 그처럼 섬뜩한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고통은 곧 그녀의 삶이었지만 그녀는 그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스로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고통스러운 생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10살 때 강간을 당하고 10대에 마약에 중독되는 일이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1915년 볼티모어 흑인 빈민가에서 아름다움과 자존심을 함께 지니고 태어난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약점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파괴되어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노래를 계속했다. 비록 이미 황폐해진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마음 깊이 애잔함을 불러일으켰다. 어찌 그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녀를 이렇게 만든 세상을 탓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 저보다 글을 많이 잘 쓰시네 이분. 야, 읽으면서 감동받네 내가. 내가 이거 사실 내가 그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에다가 다 이거 옮겨놓은 글인데 지금 읽는데도 소름 끼치네요 내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기구해요. 네.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네. 쑥부쟁이님께서요. 이미자 씨하고 비교는 좀 그렇네요. 차라리 한영애 씨와 비슷한 듯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래요?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합니다. 전 이미자예요. 한영애 씨는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좀 약간 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무당 같다고 해야 되나? 접신한다는 느낌? 잠자는 하늘님이요. 그런 노래 부를 때 보면은 이분은 하늘이랑 교신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빌리 홀리데이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인생의 어떤 깊은 나이테가 두껍게 그것도 밀도 있게 착 쌓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뮤지컬 캣에서 메모리를 부르는 늙은 고양이 느낌. 노래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삶의 질곡을 다 겪고 나서야 무언가 알 수 있는 것들. 예. 그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그것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삶 자체로 노래를 부른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고 말년에는 이제 몸이 많이 망가졌을 거잖아요. 마약에도 중독되고 이래저래. 근데 그런 어떤 말년에 그래서 목소리도 많이 망가졌는데 거기 그 망가진 목소리에서 오히려 더 우수와 어떤 그런 어떤 정서, 멜랑콜리한 정서가 더 잘 느껴진다고 평한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가야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이고 너무너무 힘겨운 삶인데 그걸 예술로 또 승화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술가의 뭐 사명이다. 뭐 예. 어쩔 수 없는 팔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듣는 우리는 감동을 받지만 예. 정작 예술가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겨웠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 제가 오늘 시간 조절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침 시간이 조금 남은 김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네. 그 국민 TV에서 대박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죠? 유병원 씨의 그 사진이 국민 TV 뉴스 K를 통해서 나온 거 맞죠?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 분위기가 네. 제가 이제 친구가 좀 많잖아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페이스북만 가면 친구가 5,000명이 있어요. 아무도 날 안 불러줘. 그런데 페이스북만 들어가면 날 반긴 사람이 5,000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좀 민심을 읽을 수가 있는데, 다들 경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설마 사채까지 조작을 할 거라고 하는 가능성 자체를 생각을 못 하다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개연성이 높다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우리가 사는 시기가 굉장히 타임머신처럼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뉴스 K가 오랜만에 또 대박을 터뜨려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네, 아나키스트님과 제나 엄마님도 저도 그 패친 중에 한 명이라고 다들. 예. 패친 중에 한 명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 들으신 얘기 되게 좀 짠하고 좀 우리 마음에 많이 남고 노래도 좋잖아요. 네. 사실은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얘기가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이라고 하는 책에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네. 그 네. 책이 여러분 이제 휴가 가시잖아요. 이번 휴가 때 뭐 휴가지에 가서 무슨 책을 보시겠습니까? 세상을 바꾼 예술작품들. 저랑 아내가 같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이 고대하시는 아내 사진도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이 두 명의 저자의 얼굴이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아, 지금 여신님 사진을 사도요한님이 올려주셨네요? 네,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것을? 제가 모 음식점에서 찍어준 건데, 이거를 오마이뉴스 기사할 때 사용했는데, 아내가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왜요? 너무 안 나왔다고. 본판보다 너무 안 나왔다고 싫어하는데 내가 그냥 써버렸어요. 네, 정말 예쁘세요. 실물이 더 이쁩니다. 아, 저는 예. 선생님이 우리 여신님 얘기하시면서 예. 항상 정말 만면에 예. 득이만만한 미소로 내가 이 미인을 차지했어. 내가 승리자야. 제가. 딱 그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맞죠? 그게 있어요, 제가 솔직히 저 말씀드리면. 나중에 제 남편이 항상 어디 가서 제 얘기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비법 알려드릴게요. 뭔가요? 네. 남편을 조금 저처럼 떨어지는 사람 시면 돼요. 너무 자기가 자랑스럽거든. 그래서 진정 방법이 예. 그 방법 확실한가요? 확실하죠. 확실합니까? 제가 오죽 좋으면 이러겠어요. 맨날 마누라 얘기만 한다고 욕먹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오기 전에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 책 재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야무지게 왔어요. 370 몇 권 정도 남아있는데 여러분 2주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 생계가 유지가 돼요, 또. 아우, 예,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여신님 미모에 초절정 많네요. 한미미 하시네요. 뭐 예. 정말 부럽다고. 예. 우리 아내께서 쓰신 글이 절반, 제가 쓴 글 절반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음악 방송 해봤는데 무희정 아나운서가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여기서 끝내라는 분위기를 눈짓을 아까 주더라고요. 또 한 번 더 하려고 했더니 그냥 이승만 하시죠, 딱. 샘? 예. 예. 아유, 임승수의 좌병기는 또 예. 지적인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쉬어주는 거 두 괜찮습니다. 번 쉬면 너무 안 됩니다. 나가내기죠?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쉬는 예. 건 한 번이 딱 좋습니다. 다음 주 바로 이승만 가겠습니다. 예. 나름 제가 또 지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그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 아마 그냥 들으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 그 노래에 얽힌 이렇게 예. 또 가슴 아픈 이야기들 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슴 아픈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 예, 또 노래를 통해서 저희가 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현실을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임승수 선생님 저희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예, 이승만 씨와 함께 뵙겠습니다. 예.